이제 내일입니다. 치열했던 재보선 결과를 알 수 있는 날이 말이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선 최대 격전지에 나선 화제의 후보들 만나고 있죠. 앞서 서울 동작 의뢰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만났고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텃밭 수원병에 도전한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손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목소리가 많이 쉬셨네요. 예. 저 연설을 연설도 조금 하지만 예. 아침 점심 하여튼 하루 종일 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반갑습니다만 그것만 1000번 2000번 반복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하셨군요. 예. 아니, 저 지난번 인터뷰에서는 참 이번 선거 쉽지 않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진짜 사지입니다. 사지. 사지다. 아. 저 분당보다 훨씬 어렵고요. 예. 그 남경필 의원 5선과 그 아버님 양평 의원 2선 7선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병희 의원이 7선인가 해서 전부 다 50년 여당입니다. 한 번도 야당을 뽑아본 일이 없는데요. 이수원 8달을 옆에 영통이나 권선이나 화성이나 다 야당을 뽑은 일이 있는데 하여튼 50년 동안 한 번도 야당 뽑은 일이 없는 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힘들다 하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저에게 주어진 운명인데 또 개척을 해야죠. 예. 그 당을 보면 1번인데 인물로는 2번이라 고민이다. 한신문 보니까 지역 주민이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많이들 그러죠. 이런 말씀은 좀 희망적인 거 아닌가요? 손학규 후보님에게?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그 속마음을 잘 모르죠. 겉으로는 저 손학규, 아이고 우리 지사님 오셨어요. 아이 참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그러는데 저 손학규가 좋다는 얘기하고 그러나 이제 실제로 표가 어디로 갈지 그건 잘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수원 영통에 천막 상황실을 차렸잖아요. 효과 좀 없습니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보질 못해갖고 지금 천막 상황실이 문제기보다 하여튼 우리 민심이 얼마만큼 변화를 원하느냐. 박근혜 정부가 특히 세월호 사태 이후에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한 자세, 또 총리나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적인 자세, 이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경종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가. 또 그러면서도 여당 지지 성향의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하튼 안정 또는 묻지마 1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살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번 재보선 보면요. 좀 이른바 그 거물급 후보들도 참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거 국민들은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특히 국회의원 선거 한편으로는 나란 일을 보는 국회의원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네들하고 친숙한 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친숙한 국회의원을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그 정치 문화가 정치를 해보면은 느끼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당을 두려워하고 여당 편에 서야 산다. 이런 정서도 또 한쪽에서는 쭉 깔려 있는 게 있고 말이죠. 예, 정말 이쪽이 그 여당의 텃밭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네요. 예, 야권 연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연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있어 왔던 일이죠. 공동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치고 하는 것. 예를 들면 폴란드의 민주화도 솔리다리티 연대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번 연대 단일화도 박근혜 정부의 독선과 무능과 무책임 이런 데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야당에 대한 요구 이것에 부응하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기동민 후보로 시작해서 대의를 따른다고 하는 이런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네. 선거 진행 과정에서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가,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것이 정치적인 야합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대의냐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될 테니까요. 예. 그러면은 좀 야권 연대가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겠네요. 늦고 빠르고보다도 그건 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정치에서는. 그런데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단일화하는 과정이 뭐 배란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정치라는 거는 아주 돌발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얼마만큼 충분히 납득이 됐느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군요. 좀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지금 야합 정치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담은 되시죠, 이런 비판이? 그 여당 사무총장이 그런 윤상현 사무총장이요? 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뭐 여당의 보고 들으면 여당의 사무총장의 발언이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점잖지가 못해요. 예. 하기는 여야 모두 정치 지도급 인사들의 발언에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처리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탓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재보선 앞두고 발목 잡게 한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이번 재보선에서 세월호 문제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취지와 정신이 뭐냐 이게 문제일 겁니다. 그거를 갖고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거리 유세하고 저녁에 식당가를 방문하면서 주민과 접촉을 했는데 몇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세월호 특별법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냐? 국회 들어가시면 그거 확실히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는데, 예. 그 취지는 과연 국회나 정치권에서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재발 방지를 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은 적당히 은폐하고 무마해서 이 시점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꼭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이념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예. 이렇게 강하게 묻는 거 보면은 세월호가 역시 국민들에게 오는 충격은 상당히 크고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인데 왜 정치권은 미적미적하느냐, 예. 이런 질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계신다. 네네. 도대체 정치권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인 견해들이 또 이번 선거에서 표심으로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공과를 떠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세월호 사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통령까지도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예요. 예.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이 점점 커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주 만에 또 하락을 했던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민심이 나타난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못합니다만 저 자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당은 달랐지만 잘하기를 바랬고요. 또 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무척 실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자꾸 들어요. 어떤 뜻인가요? 내가 옳다. 내가 봐온 대한민국이 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아버지 때 나라를 본 거, 아버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본 거, 이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자꾸 듭니다. 인사에서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내가 알아서 하는데, 예. 그리고 뭐 총리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지, 장관이 하느냐 내가 하는 거지, 예. 뭐 이런 생각이 아주 깊게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입니다. 예. 근데 참 또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도 좀처럼 오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 지금 저 새누리당에서는 그 경기부양위에서는 과반 의석이 꼭 필요하다, 힘을 실어달라, 뭐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전체적인 판세는 몇 대 몇 정도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판세 읽는 거 잘 못한다고요.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그저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그 수원 이곳 팔달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 그 당에 대한 기여가 되고, 소위 그 흔히 얘기하는 수원 삼각벨트라고 얘기하는, 예. 여기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팔달이 이 수원의 중심이거든요. 예. 그 정조대왕의 화성이 바로 화성 행궁이 바로 여기 있고, 뭐 도청, 시청, 뭐 모든 관서도 다 여기 있고,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여론의 중심, 여론 형성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뭐 판은 여당판이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러한 승리의 기운을 만들어가면은 그것이 제가 당에 대한 기여가 되고, 또 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그마한 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조언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학규 후보님 이런 각오에 어떻게들 또 화답을 해 주실지 저희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730 재보선 새누리당의 텃밭이죠. 수원 병 팔달에 도전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